항공의 성, 라퓨타, 걸리버 여행기, 아바타에 나오는 하늘섬, 공중성은 모두 한 곳을 모티브로 삼은 것인데요. 그곳은 바로 페루의 옛 잉카 제국 도시 유적으로 해발 약 2437m의 험준한 곳에 위치한 신비의 도시 마추픽추입니다. 오래된 보물이라는 뜻의 마추픽추는 산 아래에서는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잃어버린 도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죠. 대다수의 고고학자들은 잉카 제국의 파차쿠티 황제가 이웃의 도시를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1450년 즈음에 지어졌고 약 1세기 정도 사용한 후 스페인의 침략과 비슷한 시기에 버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잉카 제국의 멸망 이후에는 원주민들 몇몇만 기억할 뿐 사람들에게서 잊혀갔고 시간이 흐르며 마추픽추는 점차 정글의 모습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방치 아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약 400년 만인 1911년 미국의 학자 하이럼 빙엄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이럼 빙엄의 초기 목적은 잉카 제국이 스페인의 정복자들에 맞서 최후까지 항쟁했던 장소인 빌카밤파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우연히 만난 원주민 소년의 증언을 토대로 찾아가다 보니 마추픽추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추픽추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스페인 정복자들이 쳐들어올 당시에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하이럼 빙엄의 발견 당시까지 지나온 세월에 비하면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일각에서는 스페인에서 마추픽추의 위치를 알았었다고도 하는데요. 안 그래도 정복하기 바쁜데 굳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하냐는 귀차니즘이 발동되었다는 설도 있고 그렇게 높은 곳에 도시가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 굳이 올라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든 결국 마추픽추는 잘 보존되었습니다. 하이럼 빙엄은 자신이 찾은 곳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매력과 마법은 이 세계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는 눈 덮인 산봉우리가 끝없는 높이에서 구름을 굽어보고 다채로운 색깔의 절벽들이 깎아지를 듯이 솟아올라 도시를 비추고 있다. 이곳에는 나무와 꽃들이 만발하고 정글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잉카 땅의 왕관, 마추픽추의 들쭉날쭉한 벼랑 위에 우뚝 선 화강암 도시의 낭만보다 더한 낭만은 없을 것이다. 얼떨결에 찾게 된 마추픽추를 제대로 조사하기로 한 하이럼 빙엄은 예일대학교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원을 받아 3번에 걸쳐 재방문하게 되는데요. 앞서 했던 감탄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마추픽추를 발굴하면서 연구를 한다는 명목하에 5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들을 미국으로 빼돌린 것이죠. 페루 정부는 반발했고 결국 미국은 2011년 발굴 100주년을 기념해 일부 유물을 돌려주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포기를 모릅니다. 쿠스코 국립대학과 예일대는 쿠스코 근처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수집 과정에서 페루와 권리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새로운 세계의 7대 불가사의들 중 하나로 선정된 마추픽추는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농업을 살펴보죠. 이곳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농업은 계단식 농업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추픽추 인근에는 각각 3m의 높이의 단들이 40개나 있고 약 3000개나 되는 계단들이 이를 잇고 있는데 이 계단식 밭들을 이용하여 산사태나 토양 유실의 위험이 거의 없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연간 1800mm의 강수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밭에서 재배하던 감자나 옥수수에 필요한 물은 충분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너무 많은 강으로 밭에 물이 넘칠 경우를 대비한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계단식 밭을 만들 때 그 아래를 겹겹이 구성해 만든 것인데 가장 아래층은 기반함으로 중간층은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가장 위층은 흙을 덮어 만들었다고 하네요. 농업과 연계해서 볼 것은 바로 수로입니다. 지역 특성상 물이 고이게 되면 산사태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산 위부터 산 아래층까지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정교한 수로를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웅덩이 하나 생기지 않고 도시 곳곳에 물을 수송하여 전부 식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그 수로는 특별한 보수 공사 없이도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죠. 당시에는 철제 도구가 전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교한 건축을 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어려운 걸 잉카인들은 해냅니다.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 않는 정교한 석조 건축과 조각수를 자랑한 것이죠. 발견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미스터리로 남을 뻔했지만 후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렇게 만든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청동걸로 돌을 잘라 대략적인 형태를 만든 뒤에 모래와 물로 연마해서 다듬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에도 이 기술은 당연히 실현이 가능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져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 당시의 기술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잉카인들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한 것이죠. 마추픽추 이쪽 구역에는 주로 신들을 모시는 신전과 사원들이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는 잉카 고유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태양신 인티를 위한 태양의 신전도 있습니다. 이 신전이 특별한 이유는 거대한 자연석을 거의 손대지 않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곳에 원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태양을 묶는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인티와타나라는 해시계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거대한 돌을 깎아 만든 것인데요. 천체를 살펴보기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다고도 알려져 있죠. 춘분과 추분일 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마추픽추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산바람을 이용하여 자연 냉장고도 개발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감자를 6년간 썩히지 않고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서구보다 500년 앞선 기술로, 대항해 시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유럽인 대다수는 차가우면 음식이 썩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죠. 주어진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응용한 잉카인들의 지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400여 년이나 꽁꽁 숨어있던 마추픽추는 다양한 의문들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의 한 도시로 1450년대에 파차쿠티 잉카 유판키 황제가 군사 원정을 끝낸 후 황제 전용 궁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져 그의 아들인 투팍 잉카 유판키 황제까지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적게는 700여 명, 많게는 2000여 명의 잉카인들과 함께 지냈다고도 하죠. 하지만 잉카인에 의해 처음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잉카인들은 이미 있던 마추픽추를 보수하고 재건하여 사용하였을 뿐, 건축 양식과 발굴된 유물의 연도를 추정하면 기원전 4000년에서 2000년 사이로 추정된다는 학설이 나온 것인데요. 잉카 이전부터 신성한 장소로 사용되었었다는 지역 전설도 힘을 보탰죠. 2011년에는 프랑스 연구팀에 의해 마추픽추 인근에서 거대한 지하 동굴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동굴은 잉카인들에 의해 입구가 막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는 잉카인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죠. 2016년 7월에는 마추픽추에서 고대 벽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벽화는 성체에 근접한 위치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죠. 그동안 인근에서 발견된 벽화는 황토색이었지만 새 벽화는 검은색으로 그린 것이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잉카 이전에 그려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추픽추 건립 시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마추픽추에는 적지 않은 인원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사라지죠. 스페인 정복자들이 나타난 시점을 기점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새가슴 잉카인들이 지레 겁을 먹어 마추픽추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동에 방해가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죄다 생매장시킨 후 남성들만 도망쳤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마추픽추에서 발견된 유골의 80%가 여자와 어린이의 유골이어서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 부족입니다. 마추픽추에서 옥수수와 감자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는 했지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상층의 왕, 귀족, 사제를 먼저 거쳐오기 때문에 하층민들은 더더욱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식량이 풍부한 산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스페인에서 전해온 천연두와 같은 질병들로 인해 모두 사망하였다는 설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마추픽추가 전 세계의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은 1911년 하이럼 빙엄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최초 발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타납니다.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페인과 독일 기술자 J.M. 포나셀이 자신들이 이미 그곳을 방문했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죠. 1874년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마추픽추로 추정되는 위치가 확인되기도 하였고, 그보다 앞선 1860년대에 마추픽추 맞은편에 구입한 광산을 개발하면서 광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마추픽추를 이용한 독일의 사업가 아우구스토 베른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역사학자 뮬데피즈는 하이럼 빙엄이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모리를 위해 이야기를 덧붙이고 지어냈다고 주장했죠. 사실 하이럼 빙엄은 마추픽추를 보고 처음 찾아 헤매던 빌카밤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럼 빙엄이 공로를 확실히 인정받는 부분은 마추픽추를 널리 알린 것밖에 없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만 보면 마추픽추가 처음 세워진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후대가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남미의 역사는 제대로 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 쪽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유적이나 유물들은 신비로움이나 불가사의라는 말로 정의됩니다. 마추픽추 역시 기록의 부재로 인해 이런저런 가설과 의혹들이 난무하는 것이겠죠. 현재 마추픽추는 페루 정부의 관리하에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다시 지어진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유적 보호를 위해 하루 방문객 수는 2,500명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훼손 정도가 심해 향후 30에서 40년 안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와중에 2020년 1월에는 무개념 외국인 관광객이 마추픽추 통제구역인 태양의 신전에 몰래 들어가 훼손하고 대변을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가 페루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루가 잉카 문명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페루는 마추픽추를 내세워 잉카 문명이 페루만의 것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고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영향으로 보호해야 마땅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추픽추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보다 후손들의 볼 권리를 내세워 관광업을 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관광객 수를 줄이고 페루 정부가 마추픽추 보호에 앞장서길 바라봅니다. 저희 스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스토리 덕후